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5일이네요. 4월 5일 하면 뭐 식목일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식이죠. 그런가 하면은 뭐 지난해에도 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 세계 긴 팔 긴 바지의 날입니다. 글쎄 벌레 해충에 물려갖고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긴 팔 긴 바지를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해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는 이제 또 청명입니다. 뭐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하루 차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또 지뢰의 날이. 예, 지뢰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전쟁이죠, 전쟁. 또 전쟁하면은 또 떠오르는 인물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 되겠습니다. 어 사실 뭐 메가더 장군은 뭐 우리나라 6.25 사변에 있어서도 뭐 혁혁한 공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준 그런 이제 미국의 장성인데 어 그 메가더 장군이 인제 오늘 바로 유명을 달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메가더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갖고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더 장군 어 그 원래 이름이 인제 더글러스 메가더입니다. 근데 이게 그 메가더라는 게 원래 그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은 뭐 맥카서가 맞는 모양입니다, 맥카서가.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메가더, 메가더 했기 때문에 어 관습적인 그 어떤 호칭이라고 할까?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서 우리는 맥카서보다는 메가더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그래야지 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또 그게 더 정겹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 1880년 1월 26일 날 태어나서 1964년 4월 5일 날 인제 바로 오늘 유명을 달리했네요. 80 한 5세 정도 되는 나이까지 살았는데 글쎄요. 상당히 그 장수한 진짜 뭐 평생을 그 전쟁터에서 인제 왜 보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본인은 뭐 많은 군인들은 인제 전사도 했겠지만 인제 본인은 그래도 뭐 훌륭한 일을 하고 음 말년을 이제 그렇게 잘 보낸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메가더 장군은 인제 미국의 군인이고 그다음에 정치인이고 외교관이면서 또 사회운동가라고 합니다. 어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을 했죠. 그리고 미국 육군참모대학교 그다음에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교를 인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어 군인이죠, 군인 그야말로. 자, 주요 이력을 볼까요? 제1-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즉 6.25 사병에서 미군과 연합군의 지휘관을 지냈다. 그다음에 인제 미국이 이 필리핀을 식민 통치한 때가 있었죠. 소위 그 카스라 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눈 감아 주는 대신에 뭐 조선 반도를 일본이 관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인제 뭐 협약, 밀약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카스라 테프트 인제 밀약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에 의해서 인제 어 미군이 이 필리핀에 인제 진주를 하자 거기 가서 인제 식민 통치자 이를테면 총독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어 어떤 직책을 이제 맡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전쟁이 그렇게 끝났죠. 그리고 인제 그러면서 일본에 주둔을 하면서 극동군 지휘관이 됐죠. 그러니까 8.15 해방 후 제조선 육군사령부 군정청도 그의 관리 대상이다. 즉 극동군 사령관이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인제 일본에 인제 이렇게 있으면서 어 그 예하에 그러니까 인제 우리나라에 있는 육군사령부 군정청 미군정청이죠. 미군정청도 인제 결국은 메가더 장군의 어떤 지휘를 받아가면서 인제 우리 남한을 관리를 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1937년 퇴역을 하고 1941 년에 미국 육군 대장으로 복귀를 했네요. 그리고 1944 년에 인제 미국의 원수가 됐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원수 하면은 별 5 개를 우리가 인제 떠올리는데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오성 장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름이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 1945 년부터 51 년까지 외국인으로서 일본군 점령사령부를 이제 에서도 원수를 이제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1951년 6.25 사변 당시
51년이 아니죠. 50년이죠.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그 실시를 해서 성공을 시킨 그런 아주 대단한 전과를 갖고 있는 그런 군 장성이 되겠습니다. 자, 생애를 볼까요? 소년기를 보겠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자, 더글러스 맥아더는 1880년 아칸소주 리틀록의 병영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이민자 군인 집안 아들로 태어났다. 아칸소주 리틀록이면 제 기억으로는 클린턴도 저기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았어요. 미국 뉴욕주 뉴욕시티에서 성장을 했고 독실한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네요. 미군 장교였던 아버지 아손은 어린 메가더에게 지휘관이 먼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군인 정신 하에서 아버지의 군인 정신 하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이렇게 보내고 성장하면서 나중에 성장이 다 된 후에 어, 웨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대학 갈 나이가 된 거죠. 미군 육군 사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한 겁니다. 자, 사관학교 생활에서는 이제 동료 관계가 뭐 이렇게 원만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석 졸업할 정도로 그것도 100점 만점에 98점대 우수한 성적을 유지를 했으니까 아주 머리도 비상하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어, 사관 생도였네요. 자, 졸업 이후에 포병학교와 육군대를 거쳐서 지참모대를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학력도 군 내부의 어떤 대학 시스템에서 공부를 한 그런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대전을 이제 참전을 이제 하네. 제1차 세계대전에 42사단 참모장이자 대령으로 프랑스의 파병에서 복무를 했다. 1918년에 육군 준장 별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19년에 웨스트포인트 교장을 했네요. 그리고 1937년에 이제 퇴역을 해서 필리핀 육군 원수로 임명이 돼서 어, 글쎄 제너럴 오브 디 아미인데 원수 필리핀 육군 원수 뭐 일종의 어, 총독 같은 그런 직책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1935년에서 41년까지 필리핀 방위군을 조직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필리핀도 뭔가 군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구축해 주는데 일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서는 어, 참전을 이제 자원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잠시 저때 퇴역을 한 상태에서 이제 민간인 상태로 있다가 이제 참전을 자원했겠죠. 자원이라고 한다면은 보겠습니다. 41년 7월 현역 복귀하여 그러니까 현역 예비역으로 있다가 현역으로 복귀를 했다라는 주 필리핀 미 극동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네요. 나 고위직이었으니까. 1942년 3월에 서남 태평양 방면 연합군 총사령관을 지냈고 44년에 원수가 돼서 태평양 전선에서 아일랜드 호핑 전술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자, 이때가 이제 태평양 전쟁 때죠. 일본이 뭐 이제 지주만을 이제 폭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 필리핀을 이제 점령하면 이때 이제 아주 가까스로 어, 여기 메가더 장군이 이제 호주로 이제 대피를 하죠. 이제 거길 떠나면서는 이제 다시 꼭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좀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남태평양에 섬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섬 하나하나를 점령하면서 올라가려니까 뭐 물자는 물론이고 인명살상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아일랜드 호핑이라는 게 어, 섬을 하나씩 건너뛰면서 이제 점령을 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군들은 점령하고 있다가 아일랜드 호핑 전술로 인해서 이제 보급선이 끊어지는 거죠. 연결이 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섬의 주도권이 이제 미군으로 넘어가니까 더 이상 보급 물자가 이제 전달이 안 되니까 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일본군들이 엄청 애를 먹었던 거죠. 자, 1945년에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필리핀을 상륙을 했고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고서 물론 원자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방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8월 30일 날 이제 일본으로 이제 직접 들어간 겁니다. 메가더 장군의 사진이네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일본을 점령을 해서 일본에서 군정 활동을 하죠. 물론 이제 일본도 미 군정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1945년부터 46년까지 일본 역사 최초의 외국인 집정관이 됐다. 음, 쉽게 얘기하면 일본도 식민 시절을 보낸 거예요. 잠깐이지만. 우리는 일본에 35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어, 식민 지배를 받았고, 바로 3년 동안 또 미 군정 지배를 받은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천황은 인간이다라는 발언을 끌어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 히로이드와 이제 메가더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히로이드는 이제 차렷 자세고, 메가더는 뒷짐 짓고 있는 그런 자세인데, 키도 엄청 차이가 나죠. 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또 등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이 사진이 히로이드를 아주 초라하게 이제 만든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183cm의 메가더와 165cm의 쇼와 천왕. 히로이드죠. 예. 유인이죠, 유인. 한자로 쓰면. 어, 나란히 촬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메가더를 신으로 숭배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워낙 그 일본은 그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예요. 속신들이 이제 있어요. 거의 기독교 전파가 잘 안 되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를 이제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도 그 이제 점집 같은 데 가보면 예수님을 그 모시는 그런 점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기서 메가더를 이제 히로이도 대신 메가더를 모시는 그런 그 이제 숭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메가더한테 44만 1161통의 팬레터가 수신이 됐다라고 하네요. 참 일본 애들도 참 독특한 애들입니다. 응? 자, 더글러스 메가더 쇼군은 장군이죠, 장군. 토속신들 중에 메가더가 포함되어 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탈군국주의 정책을 이제 실시를 했죠. 여기서 이제 재벌이 해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 같은데 상당히 재벌 기업으로서 전쟁 물자를 많이 생산했죠. 뭐 비행기도 만들고 뭐 탱크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어, 재벌을 해체하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자본가들은 이제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천황은 사람이다 하면서 신격화하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한 거고 뭐 덕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신이 됐지만 그렇게 재벌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어, 전쟁 책임 있는 공직자 2만여 명을 공직에서 이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농지 개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농지 개혁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자,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미군정 활동이 있었죠. 1945년 9월 2일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 의하 미국군 제24군단이 파견이 됐다. 이게 이제 미군정청이죠. 어, 중장 존 리더 하지 중장이라고 통상 우리 얘기를 하는데 하지 중장이 대리인으로 임명돼 갖고 오고 그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조선민중에 대한 포고문 제1호를 갖다 발표를 했어요. 이제 포고문에 의해서 우리나라 행정이 이제 유지가 됐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미 군정기를 우리가 3년 동안 보내는데 사실 뭐 미군들이 들어와서 3년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 행정 관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뭐 총독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근무했던 사람들이 또 대거 등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청산이 안 됐다라고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음, 글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뭐 미군으로서도 미군 입장에서는 뭐 누가 하든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했을 텐데 어,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까지 우리한테도 상처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 내가 일본을 방문했네요. 가을에. 이게 비공식 방문이라서 뭐 그렇게 이렇게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어, 뭐 교과서 같은 데는 이렇게 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메가더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1박 2일은 비공식적 사교 방문이었다. 이 방문은 메가더의 방한에 대한 답방의 형식이었으며 메가더 장군으로부터 한국 방위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얻어내자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때 당시에 중목적이었다라고 하네요. 사실 뭐 이미 저 때는 이북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해갖고서 뭐 상당히 많은 전쟁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어, 남한에서는 방위로 해서 미군이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이제 저런 그 목적을 갖고 일본을 방문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49년 2월 초에 필리핀 특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도쿄에 잠깐 체류 중이던 변형태를 메가더 사령부에 보냈으나 메가더는 내 임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칼빈 한자로도 넘겨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때 에치슨 이제 어, 에치슨 라인이 발표가 된 거죠. 딘 에치슨 국무장관을 엄청 그 메가더가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 50년 1월 12일 날 에치슨 라인이 선포되죠. 뭐 이러면서 이제 6.25가 일어나는 겁니다. 2월 초니까 뭐 한 20여일 정도 지난 다음에 어, 이제 그런 부탁을 하러 간 건데 이제 그런 얘기만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H9이 이제 이렇게 선포됐는데 이 H9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요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1950년 1월 21일 두 번째로 메가더이 애기 바타노를 타고 방위를 했다. 50년에도 일본을 갔었네요. 그때 인제 한국 주장을 인제 부탁을 한 거예요. 주장을 한 거예요. 한국 방위를. 어 근데 인제 이때도 뭐 H9이 선포되고 나니까 이승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그 가까운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메가더 입장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인제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6.25 사변의 메가더 최초 보고는 워싱턴 시간으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5시 침공이 개시된 지 14시간 후에 육군성 본부에 그 보고서가 도착을 한 거네요. 메가더는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의 요청에 따라 개전 당일부터 한국군 지원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다. 6월 26일 밤 10시경에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을 했다. 저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군장비 지원을 안 해주었고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 김일성을 쳐내려오고 있고. 자, 2월 27일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에게 한국에 대한 해군 및 공군의 지원을 즉각 개시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 지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월 29일 날 카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원으로 와서 이제 한강 방어선 지금 흑석동이죠. 거기를 시찰하고 간 거예요. 그 메가더가 그 일화가 있죠. 그 거기 에, 그 참호에서 한강을 방어하고 있던 그 이제 한국군 사병한테 언제까지 있을 거냐 뭐 그러니까 뭐 철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여기서 싸우겠다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예. 자 그다음에 6월 30일 메가더는 주일 제 미 8군 사령관 던 워커 중장에게 24사단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유엔군 총사령관에 메가더가 인제 취임을 하네요. 뭐 이때 뭐 인제 16개국이 막 인제 파병을 해 주고 그러니까 유엔군이 인제 형성이 된 거죠. 그 유엔군의 총사령관으로 이제 메가더가 취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인제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 사실 참 어 서해안이 조조간만의 차가 크고 그다음에 뻘이기 때문에 참 '저쪽으로 생 상륙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걸 인제 역이용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참 그게 인제 어떤 지휘자의 그 인제 판단이고 판단력이고 통찰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인제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 해임이 되고 정일권이 임명이 됩니다. 글쎄 우리가 아는 정일권 저는 인제 정일권 하면 총리로 인제 기억이 되는데 그분 뭐 나이가 많은 분이었죠. 근데 6.25 때는 30 대였어요. 30 대에 육군 참모총장이 됐다라는 거. 참 그때 그거만큼 우리한테는 그런 어 뭐라 그럴까 경험 많고 원숙한 그런 그 지휘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인제 저렇게 임명된 정일권 이제 참모총장이 이제 방어를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인제 다시 인제 격퇴해서 올라가죠.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기회로 해 갖고. 그러면서 인제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이제 낙동강 방어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서울이 9월 28일 날 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제 만주폭격을 인제 주장을 인제 했었는데 사실 이때 인제 이 폭격을 했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근데 중공군이 인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공군이 개입해서 내려오니까 인제 서울을 다시 내주는데 그게 일사후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인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인제 현재와 같은 그 휴전선과 같은 전투선이 이렇게 프론트 라인이죠. 그게 인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자리에서 고지전을 치르면서 휴전협정에 사인을 할 때까지 고지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죠. 예. 우리 영화를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보죠. 예. 자 그러나 인제 이 메가더 성격이 이 트루먼하고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가더는 수석을 했는데 트루먼은 그렇지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했던 인간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고 내가 지시를 받아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굉장히 그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인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렇게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인제 해임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해임이 되면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말로 남아 있죠. 어찌 됐든 이렇게 인제 중공 쪽을 타격하려고 했었고 공산주의자들을 배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그 메카시즘 열풍이 불었죠. 그러면서 인제 메카시스트
공산주의자를 낙인 찍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낙인이 된 거예요. 낙인 찍는 사람으로 낙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임이 된 이후에 뭔가 기업인 활동도 이제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제 85세로 1964년에 타계를 했네요. 이제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아, 하여튼 버지니아주 노폭에 매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 정부 주도로 빈소를 차려놓고서 많은 국민들이 가서 애도하고 조문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훈을 볼까요? 미국에서 명예훈장, 육군 수훈복무훈장, 해군 수훈복무훈장, 수훈 비행십자상, 군성훈장, 동성훈장, 퍼플라트. 퍼플라트는 미 군사훈장이라고 하네요. 군인들한테만 주어지는 훈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우길장을 받았고, 저 우길장은 이게 옥자가 빛날 옥자죠. 네. 그 날일자 밑에 아홉 구자 있는 그게 빛날 옥자입니다. 그리고 우길장, 태양이 이렇게 쭉 빛나는 빛이 쫙 발산되는 그런 형태의 그 기가 우길기죠. 네. 우길기, 우길장. 일본에서 우길장을 받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태국 무공훈장을 그다음에 건국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자, 메가더 평가는 뭐 앞에서도 성격이 잠깐 나왔지만은 자신 편한테는 굉장히 그 친절하고 자비로웠는데 또 아끼지 않고 뭐 호의를 베풀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주 냉정하게 대했다. 그래서 이제 냉정한 대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 사람 이렇게 고압적이야, 도도해, 이기적이야, 잘난 체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겠죠. 그러나 군인으로서 그 부하라든가 사령부 직원들이 봤을 때는 정말 다정하고 용기 있고 가식 있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좀 상반된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상 존치 논란이 있죠. 어,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 번이 아니죠. 두 번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서울로 수학여행을 와서 인천 그 자유공원을 가서 메가더 그 장군의 동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전에 한번 그 직장 그 지금 오비 멤버지만은 직장 동료 선배들하고 같이 한번 자유공원을 가서 메가더 동상 한번 그 참배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음, 이게 사실 뭐 남한 입장에서 보면은 메가더는 우리나라 자유를 지켜낸 전쟁 영웅이죠. 그런데 우리 38선을 뚫고 침략을 하는 그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상 그건 적이죠. 바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6.25 전쟁을 국토안정이라고 표현하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저 국토안정이라는 비슷한 얘기를 했죠. 쟤네들은 어, 남한을 공산화시킨다는 생각을 버리질 않고 있습니다. 국토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겠다라는 그 약자예요, 저게. 국토안정이라는 게. 근데 그걸 6.25 때, 1950년 6.25 때 그걸 방해한 자죠. 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또 반대를 하고, 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이제 그 철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음, 이 땅에 왜 저런 무리들이 붉은 세력들이 생겨났는지 정말 참 도대체 저는 6.25 전쟁 물론 저는 6.25가 발발했을 때는 이 세상에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 쭉 살아오면서 이념 논쟁은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념 논쟁을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8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라는 거. 또 그 세력이 어 앞으로 닷새 뒤에 4월 10일 치러질 총선에서 국회에 어떻게 입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앞날이 엄청 크게 좌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음. 그동안에 이렇게 나라를 갖고 오고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는데 참 정말 이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예, 뭐 이념 앞에는 뭐 형제자매 부모도 없으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메가더 장군, 메가더 원수에 대해서 그 이런저런 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제 한식이죠. 식목일이기도 합니다. 예비군 창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4월 1일이 창설인데 또 4월 5일도 창설일이라고 어, 달력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말을 넣었는데
4월 1일이 창설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메가더 장군이 유명을 달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가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